여러분, 대기업도 위험합니다. 요즘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많이 해왔는데 점점 그 단위 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어렵다 이렇게 올라갔다. 요즘은 대기업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 대기업도 위험합니다 하는 이야기도 점점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2022년 대기업 재고 자산 증가율입니다. 29.72%가 늘어났습니다. 제품을 10개를 만들면요. 3개가 창고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재고로 쌓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재고 때문에 망한다고 하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재고 때문에 안 망할 일 없다는 뜻이에요. 창고마다 그득그득한 게 재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재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금액 면에서도 2021년에 135조 3,015억 원 정도 하던 것이 2022년에는요 175조 5,167억 원. 엄청나죠. 증가율은 29.72%고요. 금액으로 봤을 때 40조 1,252억 원입니다. 물론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재고가 2021년 말 대비해 보면 40.2%가 늘어났고요. SK하이닉스는요 82%가 늘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진짜 심각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2021년 말만 하더라도 7조 정도 됐던 것이요. 2022년 말에는 13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도 뭐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기업 재고 자산도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식업료 22개사의 재고 자산 변화가 46.7%가 늘어나요. 식업료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그것도 말입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식업료가 22개사인데 46.7%가 늘어났다는 거 이게 소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품을 생산하나 재고로 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업계 11개사도 42.6%가 늘어났습니다. 42.6%. IT 전기전자 23개사 41.2% 여기에 반도체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보다 재고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곳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음료 회사가 있고요. 서비스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설 건자재 14개사도 38.5%지만 반도체보다는 작습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석유화학 30개사입니다. 32.2%가 재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재고 자산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의 어떤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SK하이닉스 또 SK모그룹에 저는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SK하이닉스는요. 해외 교환사채 CB죠. CB. 해외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2조 2377억 원이나 됩니다.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발행할 정도로 저는 불안하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경제가 이게 쉽게 말하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지 않으면 SK그룹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위기도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SK그룹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SK그룹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조업 쪽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지표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한계 기업 쉽게 말하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에요. 비중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제조업은요 2021년 말에 17.1%였던 것이 2022년 9월 말 현재 27.1%로 늘어나고 있고요. 서비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3.5%에서 31.4%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제조기업의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한계 기업의 비중은 적을지 모르나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는요 결국 제어하지 못하면 속도 감에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조업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2021년 말만 하더라도 263곳이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2년 9월 말 현재는 418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느 때 위험이 될 수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도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것을 보면요. 2022년에 18.6%의 한계 기업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18.6%면 10개 기업 중에 2개 기업 가까이가 벌어서 원금 못 갚고요. 이자도 못 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2017년에 13.6%에 대비해 보면 5%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제조업은요. 굉장한 위기선상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상태에서 말입니다. 대기업이 이 위험을 타개하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세계 경제의 어떤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 참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수출이 흑자로 빨리 전환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 물량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오래 잠겨 있으면 잠겨 있을수록 이거는 구형이 되거든요. 구형이 된다는 것은 가격을 싸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의 실적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영향은요. 결국 말입니다. 영업이익 악화, 실적 쇼크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다는 이야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